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서구 검단 유치의 당위성 아까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왜 유치를 서구가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 북부권에 이렇다 할 문화 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또 2026년부터 개청하는 검단구의 그 재정도 매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언제 이런 문화시설들을 지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주변 상황이나 매립지에 관련된 또 피해 부분 그리고 또 입지 조건 또한 우수하고 또 물류센터를 또 저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제가 이 말씀도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드렸는데요. 만약에 검단으로 해주면 그 매립지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건축비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니 꼭 좀 검단 신도시의 검단 지역에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렸죠. 여러 가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희생에 관한 부분은 아까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취지는 아니다.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취지는 문화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다. 이런 논리보다는 앞서 시설이 일단 없다. 그리고 분과가 됐을 때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시비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조건 중에서도요. 그 계양과 지금 교통이 좋다라는 거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구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소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인구에 대해서 측면에서 검단구 서구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거도 있는데요. 이 점은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전에 오히려 앵커님한테 계양이 교통이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거죠? 아니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거기가 서울에 가깝다. 그리고 알아온 지역이 사통팔달 계양구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게 자꾸 그렇게 되면 막 계양과 붙는 격이 되는 건데 김명주 의원님 검단 지역 보시니까 제가 더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보면 그 알아온 지역이 좀 접근성이 많이 안 좋죠. 계양역, 기련역에서 도보로 가기는 사실은 먼 지도상으로 서울과 가깝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인천 문화예술회관이지 서울 문화예술회관은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계양구에 가셔가지고 차량 정체 누구나 다 느껴보셨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거 해결을 하셔야지 교통이 좋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말하기 전에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계양구청장, 윤안구청장이 삭발했잖아요. 보니까는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지난번에 5호선 검단 정차역 4개 그 얘기하시면서 삭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때 삭발의 효과 그리고 어떤 의도 얼마만큼 진짜 영향이 있다더라 경험자로서 어떻게 우선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저도 시민들하고 같이 의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삭발은 했습니다만은 과연 5호선 관련된 대광위에서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다만 어떠한 그 사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투지를 보이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굳이 삭발을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5호선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강한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었던 것이고 또 행정의 수장은 수장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굳이 머리 깎는 거는 그건 조금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1월달에 삭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추웠습니다. 덕분에 모자 선물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이 얘기는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오영주 의원님이 지난번에 삭발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나서 물어본 건데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변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발표가 이달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20일 경우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바뀐 겁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 어제 해당 부서에 좀 확인을 해봤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거의 결과는 확정된 걸로 됐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미. 근데 다만 제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 해도 그 부분은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는 못하겠다. 하면서 밀어주고 있는데 그걸 그럼 왜 구태여 밀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또 명확한 답도 없어요. 답도 없고 그냥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용역을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예. 발표를 해야지. 시간이 더 딜레이될수록 지역 간에 괜히 골만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인천시가 좀 그 부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영역 결과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결과가 공표가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서구냐 계양구냐 어디냐 여기가 1순위다 2순위다 이렇게 명확히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결과가 정해지는 거죠. 서구에 유치하냐 계양구에 유치하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아, 그 그걸로요? 발표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로 일단은 확정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구의 그 지역으로 추진되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발표를 하고 된 곳은 문제가 된 곳은 뭐 나중 문제고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동안에 또 좀 실망도 할 거고 이런 부분은 예. 또 잘 인천시가 달래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된다 하더라도 이게 500억 이상 신규 사업 관련돼서는 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심사가 끝나도 심사 기준을 통과한다 그래도 투자 심사도 또 받아야 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럼 이번 인천시 정부 내에 이게 맞춰질 수 어렵다고 봅니다. 이정복 이번 시 정부 임기 전에는 네, 쉽지가 끝나기 어렵다. 않습니다. 예. 그럼 뭐 또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는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정이 돼도 그 확정되는 거는 된 대로 잘 추진되게끔 적극적으로 좀 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예. 확정되지 못한 그 선택되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또 그 구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좀 잘 보듬어줘야 되는 게 인천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끌 일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계양구와 이제 서구에서 한쪽이 결정이 내면은 바꾸질 수는 없는 거죠. 진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 진행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결정되면 그냥 거기로 가는. 예, 그럼요. 용역까지 했는데 이걸 바꾼다고 하는 거는 어느 구가 선택되든 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상대 떨어진 구에서는 뭐 후유증, 반발도 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시가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계양구가 됐던 서구가 됐던 선택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아니겠습니까? 예. 북부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시설을 좀 유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북부권이라는 건 그 계양까지도 사실은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대비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자가 많이 왔네요. 문자 좀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67님, 문화가 밥 먹여주냐. 훗날 인구 축소로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인천시 저출생 복지에 더 신경 쓰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3320님 굿모닝 인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왜 서구와 계양구가 유치전을 벌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서구와 계양구에 각각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2784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든데 공연은 꿈도 못 꾸고 있네요. 문화예술회관 유치 관련 두 지역이 싸우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앉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못 집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얘기는 그냥 소개해드렸고요. 서구와 계양구에 각각 하면 안 되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1000석 이상 규모의 대형 그죠?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뭐 소규모로 이렇게 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를 어렵다 쉽다라고 지금 논한다기보다 용역을 인천시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 거는 북부권 종합개발 일의 하나로서 일환으로 예술회관을 이제 짓겠다고 한 건데 그거를 어디가 좋을지 그런 과정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 그래서 고려해서 지금 이제 아마 결과가 거의 나왔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온 건데 그냥 각 구마다 그럼 다 설치하는 게 제일 현명하죠. 그거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꾸 그냥 예술회관 하나만 놓고 서구 할래, 계양이 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북부권 종합개발이라는 인천시 정책에 맞춰서 그 일환으로 이제 예술회관이라는 거가 추가가 예술회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용역을 한 거고 용역 중에서 어디 위치가 제일 어느 지점이 제일 좋을지에 대한 지금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 해주면 좋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북부권 문화예술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역구별로 각각 하는 그런 소규모 문화예술관이 아니라 아까 말한 1000석 이상 규모의
대형 문화예술회관이었고 그거에 대한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국한시켜서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 청취자 의견에 좀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요.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서구 또 지역구 시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서구 의원이시잖아요. 관련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씀, 뭐 마무리 말씀 아니면 꼭 이런 전하고 싶은 얘기 듣고 요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또 지역구니까 유치의 단기성을 뭐 설명하셔도 좋고요. 결과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도 하셔도 좋고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저는 유정복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안은 어떤 정치적 결단도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립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까지 매립지를 더 사용해야 될지 또 그 고통을 검단 시민들에게 안겨줘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단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지역입니다. 또 연령대도 30대 초반 33.5세 정도로 해서 매우 젊습니다. 문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검단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결단을 현명하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네, 필요성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이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제 실행되는 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느 구가 되든 확정이 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진행이 돼서 막힘없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북부권 종합개발까지도 함께 묶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인천시에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8님 삭발은 정치권에서도 국민들 앞에 수없이 보였고 사안이 중요한 뜻을 보인 걸 토론 시 웃을 일은 아닌 듯합니다. 서구는 대도시 분양으로 세수도 많을 터인데 꼭 이 지원을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뭐 말씀 중에 아까 삭발 얘기하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하다 보니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요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뭐 좀 지난 얘기는 합니다만은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맹성규 3선 국토교통위원장을 이기는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소속 정당이시기도 하죠. 김명주 의원님. 네. 이런 결과 사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던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맹성규 의원님이 3선 국회의원에 또 국토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고남석 후보님이 당선되실 거라는 걸 예측하신 분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쉽지 않았었잖아요. 물론 그 경선이요. 권리당원이 50%에서 80%로 늘어나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301대 208 나왔습니다. 98표로 맹성규 후보님이 이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 80%를 반영을 하는데 권리당원 투표가 6,179표를 맹성규 후보님이 죄송합니다. 맹성규 후보님이 5,129표, 그런데 고남석 후보님 6,179표 얻으셔서 1,050표 차이로 고남석 후보가 당원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은 고남석 후보가 이겼고 대의원은 맹성규 의원이 이겼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는 확실히 맹성규 의원님이 인지도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 위원장들과 유대 부분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 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보면 어쨌든 그 지금 추세가 당원에 권한을 많이 주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은 좀 분배를 원하지 않았느냐. 분배요? 그래서 맹성규 의원님은 아무래도 국회 국토위원장을 맡고 계시니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달라. 그거에 집중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고남석 후보님이 공약하신 게 상근 시당위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을 좀 인천 지역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더 튼튼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또 후보님의 또 공약이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분배라고 하셨잖아요. 분배. 뭐 말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기 이용창 의원님, 이게 분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당원들이 뭐 상근 시당위원장 그리고 국토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원외 인사가 시당위원장을 상근해서 잘하라는 뜻에서 당심이 몰렸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당원들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예, 마음에 안 드니까.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삼선 의원을 지낸 동안 당원들은 계속 지켜봐 보셨던 거고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당원분들이 어떤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보였던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는 동안의 그 모습보다는 새로운 걸 원하니까 고남석 후보님이 시당위원장이 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은 이용철 의원님 이 시당위원장 선출 과정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흐름, 당심의 흐르는 흐름 그런 게 좀 기조가 요즘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보시면서 어땠어요? 저희 시당위원장 이 당심에 지금 많이 좌우하는 게 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뭐 비슷한 기조죠? 전당대회를 보면 그렇고 예. 저희 시당위원장 선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그때는 비대위 체제여가지고 예. 책임당원, 권리당원 투표를 하지 않았고 예. 당협위원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출이 된 거였고 네. 괜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좀 더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고 민주당 이번에 했던 상황과는 좀 다른 거고 네. 큰 틀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봐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시당위원장님 선거를 봐도 그렇고 예. 많은 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김명주 의원님, 그 이제 시당위원장 고남석 위원장이 선출됐잖아요.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사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지방선거 때 공천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 그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일 텐데 두 후보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지방선거는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지역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상근 시당위원장으로서 더 당원과 가깝게 소통하고 또 당원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그런 시당위원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좀 잘하고 다음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잘 해달라. 알겠습니다. 오늘 전적 신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재...